한민족 다음 세대 연구원의 원장 맡고 계시는 정주헌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환경과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귀한 강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 모시고 강의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카메라 뜻이 들어와 버렸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제가 특히 아이들 교육하면서 새롭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금 청소년들 문제, 아무리 시대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이 청소년 문제는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교육이나 국력까지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맞추어서 좀 선별해서 이렇게 교육과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과 청소년 교육이다 제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과거에는 청소년 문제는 자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는 이제 한 사회 문제의 한 분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청소년이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민족에 또 우리 나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대충 보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면 분사무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와 선생님과 부모님은 한 반열이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선생님 여기지 않냐고 같은 이성으로 대하는 큰 문제죠. 특히 이제 아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키가 좀 자그만해요. 등치는 남학생들이 있단만 하고. 얘들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친구, 동생같이 그냥 이렇게 머리를 쓰다보니까 아마 이런 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참 너무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다. 이미 교권은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공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살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든 사회 체제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속에는 뭐 도덕적인 것도 있고 윤리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제지간의 관계, 어른에 대한 공경도 이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 성사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바로 효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노약자석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보고 상당히 이걸 좀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성경사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또 다른 생에 태어난다면은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나도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도 효도 좀 받고 살아보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한
동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미 불과 여러분 한 10년 어간을 통해 가지고 보면 이미 이런 사실들이 이제는 그냥 각 교회 그 학교에서도마저도 이런 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은 상당히 좀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런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저기서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생기느냐? 왜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요. 고난과 배고픔을 모르고 자란 청소년들은 의지가 약하고 과학 문명에 편리함은 오히려 정신적 빈곤으로 사회 문제에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결국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신 교육이 안 됐습니다. 몸은 비대해졌는데 풍요로운데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추구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라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사회 속에는 이제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악순환되어 갑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산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또 어저께 나왔던 이런 거 보면 생일빵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그걸 찍어 동영상 올려놨는데 헌병대 연락해가지고 다시 얘들 다 구속하겠다. 이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아이들 지금 그만큼 가치관이 상실되어 있다. 이 가치관은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사회 구성원 전부라 봐도 무관하겠습니다만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결코 환경과 연관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절단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문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지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이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입니다. 자, 이미 이것은 제가 뭐 재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좀 언급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10분의 1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중독 아이들은 10대에서부터 이제는 거의 30, 40대까지 흡포도가 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뭐 한 3, 4일 동안이나 게임 하다가 자기 아이를 그냥 그 영양실조로 말려 죽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지금 이미 10분의 1 정도 이미 이런 사회가 지금 인터넷을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중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건강까지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이 휴대폰은 지금 보시면 4명 중 1명 꼴로 거의 25%가 지금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입니다. 폰이 없으면 애들 불안해합니다. 폰이 옆에 있어야 잠은 잡니다. 폰을 손에 안 잡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핸드폰 자체가 얼마만큼 애들한테 지금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잊어버렸죠. 그러나 이 굉장히 전파라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뇌에다가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을 주면 결국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군의가 전두엽 수립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전두엽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가지고 걸러내고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걸러내는 이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즉흥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걸로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뇌 부위가 활성화가 덜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망가져 버리면은 결국은 대인관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제 그 행동이나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구로 분출시키는 것이